어릴 적에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던 제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된 것이 참 놀랍고 뿌듯했어요. 여기 한국인의 피가 섞인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소녀가 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소녀는 어떤 경험을 통해 한국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로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비밀을 나눠볼까 해요. 사실 저에게는 출생의 비밀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막장 스토리는 아니지만 저에겐 제 삶에 큰 영향을 준 비밀이에요. 그건 바로 제가 혼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캐나다에서 혼혈에 대한 편견이 아직 남아있어서 솔직히 이 사실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모두 캐나다인이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계 혼혈이시죠. 아버지의 어머니, 즉 제 할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할아버지는 캐나다 분이세요. 두 분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셔서 결혼까지 하셨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이런 국제 결혼을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았다고 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두 분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분은 서로를 끝까지 지지하며 이겨내셨고 그 사랑의 결실로 제 아버지가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캐나다에서 눈에 띄는 혼혈 외모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학창시절 내내 놀림을 받으셨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때때로 무시당하거나 이상한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할머니 덕분에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한국어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주셨고 덕분에 아버지는 한국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도 자주 교류하며 시간을 보내셨고 한국에서 이종사촌들과 놀거나 함께 식사를 하며 정말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저도 그런 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에 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한국계 혼혈이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인데요. 어릴 적의 경험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유치원 시절 친구들에게 아빠가 한국계 혼혈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중 몇몇은 눈을 찢는 행동을 하며 아시아인을 비하했고 심지어 저를 왕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너무 큰 충격이었고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죠. 결국 가족은 이사를 결심했고 새로운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도 혼혈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게 그 이후로 저는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밝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조용하고 소극적인 학생이 되었어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속이는 일이 많아졌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저와 아버지를 보며 괜히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을 많이 한다며 안타까워하시곤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캐나다 사회에 남아있는 인종적 편견의 문제라고 믿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나라임에도 여전히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긍정적이세요. 아버지는 혼혈이라서 오히려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었고 한국에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며 이 점을 감사하게 여기십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한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셨고 친척들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계세요. 때로는 할머니를 따라 조상의 묘를 성묘하러 가기도 하셨는데 아버지는 한국에 가면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캐나다는 다소 삭막하고 개개인이 독립적인 느낌이 강한 반면 한국은 사람들 간의 따뜻함과 정이 넘치는 곳이라 느끼신다고 해요. 이런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저희 집은 아빠 덕분에 한국적인 색채가 짙습니다. TV와 냉장고는 물론이고 휴대폰까지 전부 삼성이나 LG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이런 집안 분위기를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도 완전히 한국 문화에 빠져 계세요. 한식을 자주 만들어주시고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요리는 기본이고 삼겹살을 먹기 위해 한국에서 구매한 전기 그릴까지 집에 들여놓으셨습니다. 엄마는 밥도 잘 드시고 밥솥은 물론이고 한식 요리책까지 집에 마련해 두셨죠. 엄마 쪽 친척들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여기는 체험관 같은 곳이네 하며 신기하게 구경하곤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집에 친구들을 초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제 안에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어릴 적에 겪었던 아픈 기억들 때문이에요. 제 외모에서 살짝 드러나는 동양적인 특징 때문에 친구들이 뭔가 의심할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제 눈동자 색이 독특하다고 말했을 때도 혹시나 들킬까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드라마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긴장됐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면 혹시라도 제 정체가 들통날까봐 걱정했거든요. 제 공책에서 한글을 발견하거나 혹은 제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로 이내 모든 것이 밝혀질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제 공책을 가져가더니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물론 한글을 쓸 줄 알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글을 쓰고 배우려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 방학 때 한국에 함께 가자고 하거나 한국 화장법을 연구하면서 한국 연예인들처럼 화장을 해보고 싶다며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의 자연스러운 화장 스타일이 정말 예쁘다며 연예인 영상들을 보고 감탄하기도 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저는 여전히 제 정체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어로 무언가 물어보면 모르는 척하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는 척 연기했어요. 하지만 그 연기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숨겨온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 친한 친구 이사벨라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잠깐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벨라가 갑자기 저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쯤 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만 좀 해. 나 좀 자자라고 한국어로 답해버렸어요. 문제는 제가 너무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과 말투로 대답해버렸다는 점이에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친구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사벨라는 깜짝 놀라며 너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해? 라고 물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몰려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만 더 한국어로 말해봐 라며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내친 김에 한국어로 몇 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했죠. 어릴 적부터 한국어를 배웠고 사실 제 아버지가 한국계 혼혈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것을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은 너 정말 멋지다 하며 부러워했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너랑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고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괜히 혼자서 겁먹고 숨기려고 애썼다는 생각이 들 만큼 친구들은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제가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어릴 적 경험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 친구들은 누군가를 놀리거나 흠을 잡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오히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다름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여기는 태도가 너무 멋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한국인이시고 어릴 적부터 아빠와 할머니에게 한국어를 배웠다고 말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한국어를 현지인처럼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죠. 또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고 아빠의 친척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을 고백하며 긴장이 많이 됐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 라며 신기해했고 자신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데 저에게 진작 물어볼 걸 그랬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넌 정말 든든한 친구야.
꼭 같이 한국에 여행 가자고 말하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특히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이사벨라에게는 처음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온 이유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이사벨라는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이사벨라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제 혼혈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스스로도 이 비밀을 숨기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고 친구들과 진정으로 친해지기 어렵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끼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한국계라는 사실을 감추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운이 좋았던 건 제 친구들이 유독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에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던 덕분에 제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흥미롭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친구들은 저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며 오히려 기뻐했고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이 저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아빠께도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정말 기뻐하시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로 여겨졌고 캐나다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빠를 보고 너네 나라는 뭐하는 나라냐 하며 조롱하거나 놀리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대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고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아빠는 내가 어릴 적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모두 똑같은 인간인데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 부당한 일이에요.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물들도 혈통이 섞였다고 차별하지 않는데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빠 말씀대로 동물들은 서로 혈통이 섞여도 아무 문제 없이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점을 이유로 차별하고 놀리고 상처를 주는 게 참 이상하고 슬픈 일이에요. 캐나다가 겉으로는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걸 잘 알고 있어요. 다행히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물론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 덜 친했던 몇몇 친구들이 저와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곁에는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더 큰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이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준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와 친구들은 함께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이미 비행기 표도 예약해 두었고 여행 계획을 세우느라 매일 같이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계속 물어봐요. 학교에는 잘 가져가진 않았지만 저도 한국산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토종 캐나다 분이시지만 아빠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을 접하게 되셨어요. 엄마가 한국산 화장품을 처음 사용하신 뒤로는 다른 화장품은 아예 쓰지 않으실 정도로 한국 화장품의 매력에 푹 빠지셨어요. 엄마는 항상 한국 화장품이 피부에 정말 잘 맞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런 엄마의 영향을 받아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을 쓰게 되었어요. 엄마가 추천해주신 제품들은 저도 만족스러웠고 피부에도 잘 맞아서 학교에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한국산 화장품은 저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한식 중에서도 특히 불고기와 삼겹살 같은 고기 요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소개한 음식이 떡갈비였어요. 떡갈비는 한국의 전통적인 육류 요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크보다 훨씬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떡갈비를 한번 먹어보면 스테이크는 비교도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 있게 추천했죠. 그리고 덧붙여 이 요리가 저희 할머니께서 가끔 만들어주셨던 음식이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떡갈비라는 이름부터 흥미로워하며 꼭 먹어보고 싶다고 했고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반응을 보여서 너무 기뻤습니다.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적인 요리 방식이나 한국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조리 도구들, 그리고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들을 설명하다 보니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동안 제 안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둘 꺼내놓게 되니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토종 캐나다인으로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눈빛에서 이건 정말 처음 들어본 이야기야 하는 반응이 느껴졌거든요. 한국 음식, 화장품, 문화 등 모든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더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었고 평소에 잘하지 않던 말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릴 적에는 트라우마 때문인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고 스스로도 말을 아끼는 편이었죠. 하지만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안에 있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했고 또 친구들이 제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반응해주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뿌듯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한국 문화와 전통을 정말 신기하게 받아들이며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중 한 친구는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들려주는 거야? 너 진짜 한국 문화 박사 같다며 농담 섞인 칭찬을 해줬고 다른 친구는 떡갈비 같은 요리는 진짜 꼭 먹어보고 싶다. 너희 할머니가 만들어줬다니 정말 부럽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이런 반응은 제가 한국 문화와 제 뿌리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죠. 사실 저는 그동안 제 안에만 담아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많은 이야기와 지식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 과정에서 저도 새롭게 저를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던 제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된 것이 참 놀랍고 뿌듯했어요. 이렇게 친구들과 한국 문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한층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이야기가 친구들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기뻤어요.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제 자신이 스스로도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까지 계속해서 떠올리고 말하게 되는 제 모습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후 드디어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한국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한국 특유의 무더위를 실감했어요. 한여름의 한국은 캐나다의 여름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적응하느라 고생했지만 친구들이 가장 몰랐던 것은 다름 아닌 지하철에서 나오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었어요. 사실 캐나다의 지하철은 많은 면에서 불편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워낙 익숙해져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지하철을 경험한 뒤로 캐나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불편함을 느껴요. 캐나다 지하철은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시키는 방식이라 코가 시릴 정도고 무엇보다 가장 답답한 점은 휴대폰 신호가 전혀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나 유럽 사람들은 아직도 지하철에서 커다란 신문을 펴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다들 믿기 힘들어했어요. 아직도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는다고? 라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보면 정말 2024년에도 그런 일이 있냐고 의아해할 거예요. 제가 항상 아빠와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캐나다 지하철 관계자들을 통째로 한국으로 견학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지하철에서는 휴대폰 신호가 잘 터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설치되어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웹툰을 읽고 음악을 듣는 게 다 가능한 공간이죠. 그러니 처음 한국 지하철을 경험한 친구들이 놀라는 것도 당연했어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휴대폰 지도 앱을 켜서 목적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휴대폰이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기선 휴대폰 다 돼야하고 말해주니 친구들이 정말 놀라면서 와이파이를 찾아 연결하고는 엄청나게 신기해했죠.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본격적으로 서울 구경에 나섰어요. 저는 한국에 여러 번 와본 덕분에 어디를 가도 자연스럽게 현지인처럼 행동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친구들이 저를 보며 정말 신기해했고 또 고마워했어요.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오긴 했지만
간단한 인사말 정도였고 그 정도로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다니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모든 걸 의지했는데 저는 마치 가이드가 된 것처럼 친구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고맙다며 밥도 사주고 마치 왕처럼 저를 대접해줬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친구들에게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행지와 맛집을 고를 때 정말 심사숙고했어요. 친구들이 만족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 미리 검색도 많이 하고 가는 길을 계획하며 노력했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도 친구들과 함께 너무 재미있게 놀았고 그들의 반응을 보며 한국을 더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제가 한국어를 너무 잘하니까 현지 사람들도 신기하더라고요. 가게 주인이나 현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와 할머니 덕분에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제 한국어 실력에 감탄하며 너 없었으면 우리 한국 여행 절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해주었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졌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당당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제가 한국계 혼혈이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어릴 적에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어요. 특히 아빠와 할머니 덕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히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 뿌리를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법을 배웠고 친구들에게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는 한국과 제 자신에 대해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에 사는 로라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로라는 어릴 적부터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한국 여행을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한국에서의 놀라운 지하철 경험, 한국 음식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느꼈던 뿌듯함, 그리고 한국어로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며 친구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로라. 이 모든 경험이 로라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이제는 한국계 혼혈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로 자신을 숨겼던 로라가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나누며 한국 문화를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도 로라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